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포럼의 송소구입니다. 지난 6월 21일 금요일에는 그 임팩트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카이스트의 심상달 교수를 모셔서 발제를 하고 황인학 박사가 토론을 하고 두 번째 토론을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토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 방송을 통해서 그 토론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라민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라민은행,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 교수가 설립한 은행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인력거쿠는 하루 20센트의 세를 내고 인력거를 임대를 해서 50센트 내지는 60센트를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센트의 세를 내고 나머지 30 내지 40센트를 가지고 하루를 먹고 사는 것이죠. 자, 1년 임대료인 62달러면 인력거를 한 대 구매할 수가 있으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입장에서 그만한 여유가 없어서 매일 20센트의 세를 내고 임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를 딱하게 여긴 유누스 교수는 1983년에 27달러를 투자해서 그라민은행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150달러 미만의 소액 대출 전문 은행인데 3년 만에 500여 가구가 절대 빈곤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직원이 18,000명의 지점이 2185개의 대형 은행으로 발전을 할 수 있었고 그 공으로 2006년 유누스 교수와 그라민은행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국내에도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고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입니다. 장발장위원회는 돈이 자유를 앗아가는 세상을 한 뼘이라도 밀어내고자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2015년 3월에 출범한 후에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350만 원 벌금형을 받은 대구의 허여인과 폭행 사건으로 2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구미의 김모 씨가 첫 수혜자가 됐다고 합니다. 장발장은행은 무이자 무담보 대출로 월 10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군요. 자, 이런 것들을 임팩트 경제, 임팩트 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콜렉티브 임팩트가 사회적 경제 영역의 트렌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경기도의 사회적 경제원의 임팩트 솔루션 테이블을 들고 있는데 이거는 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협업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은평구에는 은평사회혁신기업 네트워크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어서 아동의 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이다. 이렇게 사회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주로 좌파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서 자유파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임팩트 투자, 임팩트 경제는 기업가 정신과 결부돼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최근 들어서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또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 등으로 이렇게 분화하면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발전이라고 한다면 발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인도네시아 프레지던트 대학의 김기찬 교수, 국제부총장을 맡고 계시죠. 김기찬 교수는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자카르타 선언을 했고 2016년에 서울 선언에 이어서 그 8월에 UN 선언에 이르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그런 착하게 돈 벌기라고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태 교수, 카이스트의 배종태 교수, 제 논문 지도 교수입니다만은, 배종태 교수는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은 조직 구성원의 발전과 사업 기회 개발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서울과기대의 이채원 교수는 기업가 정신이 트렌드에 따르는 새로운 경영 방식이 아니라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 정신으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속한 다른 구성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조건으로서 사회적 임팩트, 지역 파트너, 비즈니스 모델, 지속 가능한 혁신, 측정 가능한 임팩트,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성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러한 임팩트의 특성은, 임팩트는 기본적으로 경제학 원리에 배치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의 결과로 다른 구성원의 이익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내는 것 자체가 임팩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윤에 따라서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이윤에 따라서 기술이나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 자체가 임팩트라는 것이 고전 경제학의 입장입니다. 물론 임팩트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공공 영역보다 더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이거를 좌파들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전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들이죠. 이렇게 임팩트를 앞세우는 것이 말은 거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럴 해저드에 기여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임팩트의 전제 조건으로서 리스크와 리턴의 과정에서 임팩트는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다. 자, 20세기 이후 사회적 문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 속도면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 영역이 미처 다 그 사회적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그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세모녀가 굶어 죽었다, 또는 그 탈북민이 어떻게 됐다는 등 문명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가끔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국내는 이러한 임팩트에 대해서 좌파의 정치적인 접근에 따른 형평성이나 도덕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팩트는 수익을 전제로 한 효과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수익보다 임팩트가 아니고 수익이 우선되고 수익의 결과로서 임팩트도 생기면 더 좋다라는 그런 임팩트는 수익의 부수 효과로 작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임팩트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성을 배제한 임팩트 추구로 그 순수성이 유지돼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용산 포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용산 포럼은 황교안의 싱크탱크입니다. 그래서 전현직 교수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학자나 전문가만 있는 것은 아니고 관심을 가진 그런 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금요일 오후 5시부터 100분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과 신기술 동향은 물론 현안 이슈를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사들을 초청해서 특강이나 발제를 듣고 토론 및 질의응답을 하는 세미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황교안의 싱크탱크는 용산구 한강대로 49 신세계 빌딩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월 5일 금요일에는 전 국회의원인 태영호 의원을 초청을 해서 북한을 바로 알고 통일을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